질문을 하라고? 그럼 내 질문을 해야지. 질문하면 아이가 안 받아줄 거예요. 무슨 아유 싫어 관둬 하는데 또 핸드폰 할 거고. 그러면 또 다음 날 또 해보기도 하고 다다음 날 또 해보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최 사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님도 책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그런 뭐 작가님만의 독서 습관이나 독서 방법 또는 뭐 이제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셨던 것 중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유초등 아이들, 뭐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좀 추천하고 독서에 관련해서 추천하거나 뭐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일단 아이들한테 조언하기 전에 부모님한테 먼저 조언하면 좀 애 좀 내버려 둬라. 좀 심심하게끔 좀 그게 기본 세팅인 것 같아요. 그게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학원 가고 바빠 죽겠는데 책 그렇게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좀 심심해야 돼요. 심심해야 되고. 근데 애가 이제 심심한 상태가 세팅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충고 대신에 계속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질문을 하고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뭘 물어보냐면은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부모가 진짜로 궁금해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야, 그런 걸 애들이 어떻게 답하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애들은 다 어떤 대답이 됐든 대답을 만들어낼 거고 생각할 거고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생각하는 과정 중에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읽었던 책이나 앞으로 읽을 책들 중에서 그 정보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막 연결짓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또 지나서 또 질문을 하면 또 다시 그 내면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종합될 거고. 아이를 자기와 관계를 너무 확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선생은 지식을 아래쪽으로 하다라는 역할이고 아이는 그걸 옳은 방향을 그대로 잘 따라가면서 성장하는 그거는 너무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이고 사실은 지식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지식들의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충고와 조언도 생각해보면 내가 많이 아니까 네가 알아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사실 자기가 정말로 궁금해야 돼요. 부모가 진짜로 궁금해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니야 넌 틀렸어. 그게 아니라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견해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가 책을 읽든 책을 읽지 않든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정말로 어머니가 기대하는 아버지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그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부모님들 앞에 있는 이 아이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내면의 많은 질문과 또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 오늘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되는데요. 이제 특히나 저도 우리나라 그 제도권 내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달려온 학생에 속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키우는데 좀 집중하다 보니까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찾아가는 힘을 키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광의의 의미에서 그 인문학 교육, 인문학적인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게 됐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린 시절의 아이들이 좀 그런 인문학을 접하는 것 또는 인문학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것, 인문학적인 관점을 가져보는 것을 좀 해볼 이유가 있다면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인문학 외에 교육시킬 수 있는 게 또 있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하는데요. 네. 만약에 인문학이라는 걸 넓은 틀이라고 한다면 개별 학문들은 개별 나무들과 꽃이라고 하고 그렇다면은 개별 나무와 꽃들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할 수 있겠죠. 이 꽃은 잎이 5개고 이 나무는 뭐 침이 없고 근데 그 꽃과 나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들판이잖아요. 인문학 교육하면 사실 뭘 지칭하는지 사실 어려워요. 사실은 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인문학일 거고 나무에 대해서 인문학일 거고 다 인문학일 테니까. 근데 인문학이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넓은 범위에서의 대략적인 학문들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내가 공부하는 학문과 학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문학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뭐 단순히 아이가 뭐 독서를 많이 하게 또는 뭐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찾아주는 것, 길러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힘을 키워주려면 좀 교육에서 특히 뭐 부모님 같은 경우에 좀 어떤 역할을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부모님이 아무 역할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이걸 뭔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막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지는 존재인 거거든요. 내버려 둬도 얘는 잘 자랄 겁니다. 이제 얘한테 야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라 할 수 있는 최대한 못 사는 삶을 살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얘는 그냥 적절하게 잘 살 거예요.
사람은 적절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아이가 돌아봤을 때 나중에 어른이 되고 부모님을 돌아켜 보면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했었던 그 유년기가 너무나 행복했고 그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어떤 큰 지지대가 되었고 그렇게 남는 인생이 사실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냐면은 좀 내버려 두고 아이들 좀 믿고 그 대신에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는 자기의 정체성을 거울에서 찾듯이 부모를 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부모님이 건강하면 돼요. 내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있고 아이가 보면서 아 저런 모습이 내가 가야 되는 모습이구나를 알게 된다면 그러면 그 아이는 진짜 건강하게 자라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좀 여유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책도 좀 읽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잠깐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양태로서 좀 길게 가져가신다면 그러면 아이한테 좋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좋을 거고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결국은 우리 애가 책을 즐기게 하려면 부모님이 책을 즐겨야만 가능한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애가 노인을 공경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단 부모님이 노인을 공경하는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여줘야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저희 이제 지금까지 뭐 독서와 인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지만 또 최근에 이제 글쓰기에 대한 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은 글이라는 건 좋은 질문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그러면 이제 좋은 글을 아이들이 쓰려면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글을 쓰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좋은 글을 어떻게 쓰나요? 라는 질문은 사실 좋은 질문을 가진 법, 좋은 질문을 또는 부모님이 해주는 법이 뭔가요? 좀 더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어떤 조언해 주실 만한 방법이 있다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 있어야지 그걸 갖고서 자기가 뭔가를 창작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글도 써나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좋은 질문이 뭔가인 거죠. 근데 좋은 질문이 진짜 질문이 좋은 질문인 것 같고 그걸 질문을 위한 만들어진 질문은 그거는 좋은 질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학생들이랑 이제 토론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나 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토론식 강의 뭐 얘기하는데 토론시키면 토론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탓하는데 사실은 선생님의 문제예요. 왜냐면은 좋은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질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토론을 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토론이냐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죠? 재미도 없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럼 아무도 토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토론을 위한 토론인 거예요. 답도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모든 사안에 반대 사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라는 것도 실제로는 그 선진국의 기득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환경 보호를 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측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다면 선진국의 어떤 기득권이 내려놓기 위해서 개발도상국들은 환경 규제를 좀 덜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옳은가로 토론을 하면 아이들이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호를 해야지. 아니야. 사실은 개발도상국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데 그걸 해야지. 그때서야 생기는 거거든요. 질문은 중요하지만 질문을 위한 질문, 짜내는 질문은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죠. 내가 심판자가 돼서 네가 맞추나 못 맞추나를 보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답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가 아닌 진짜 질문인데 그게 부모님도 궁금한. 그래서 자기의 진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쓰기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아이들의 뭐 글쓰기 습관에 대해서 뭐 한두 가지 정도만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쓰려고 해서 쓰면은 잘 안 써질 거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인위적으로 하면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내 내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질문이 있고 질문에 대해서 내가 찾은 답을 스스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의욕이 있는가.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표현하고 싶은 그것이 있었을 때 뭐가 됐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팁을 요구하셨지만 꼭 글을 못 써도 돼요. 글을 안 써도 되고 다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게 뭐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아니면 글이 됐든 자기 안에 그걸 억눌러도 그 억눌러지지 않고 튀어나오는 그 질문과 의욕과 답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야 쓰지 마, 표현하지 마라고 해도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인간은 뭐든지 표현하고 싶은 존재인데 그 욕구들이 좀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억눌러 오기 때문에 그 억누르는 것들만 없어도 충분히 말씀하셨던 그런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충분히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분들은 현실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현실은 이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같이 얘기했을 때 잠깐 공감하실 수 있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또 다시 이제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게 되시겠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잊어버려도 괜찮고. 근데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욕심을 내냐면 뭔가 내가 이걸 알면 이걸 확 바꾸거나 아예 안 하거나를 자꾸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씩만 바꿔도 되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아이를 막 바꿔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TV를 보면은 이거 한 번에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런 걸 기대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삶은 복잡하고 길고 그래서 긴 시간 동안에 조금씩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이한테 처음 질문을 하라고? 그럼 내 질문을 해야지. 질문하면 아이가 안 받아줄 거예요. 무슨 아유 싫어 관둬 하는데 또 핸드폰 할 거고 그러면 또 다음날 또 해보기도 하고 다다음날 또 해보기도 하고 아이한테 또 여유를 조금 더 주기도 하고 자기가 뜻대로 안 될 테지만 조금씩 바꿔나가면 실제로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쉽게 뭔가 바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긴 시간을 두고 조금씩 뭔가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바꿔나가신다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고 괜찮은 삶을 아이도 부모도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뭐 여러 좋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냥 답답해서 제 스스로도 앞으로 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전 되었고 또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이 지대남약 책을 제가 직접 애들 거라고 했지만 제가 읽은 다 읽어봤는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영어, 수학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 어떤 자신의 삶을 조형해 나가야 되는 한 존재로서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또는 그런 이야기들, 간접적인 경험들이 이 책에 되게 재미있게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선물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평도 좋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말 인문학, 독서 뭐 여러 얘기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 작가 최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